밤늦은 시각 언제나처럼 부부가 함께 퇴근하는 길. 그런데 남편 석준 씨가 갑자기 차를 멈춥니다. 아 여보,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서 내려서 택시 좀 타고 돌아가. 어? 왜? 나 아무래도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혼자 가기 무서운데 데려다 주고 가면 안 돼? 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알았어. 빨리 와.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고. 아내를 먼저 보내는 석준 씨의 표정이 어째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늦은 밤 한 길가에 아내를 둔 채 그렇게 남편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봐야 한다더니 대체 어디로 온 것이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모양이군요. 누군가 석준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이제 금방 왔는데요. 놀랍게도 석준 씨가 아내를 속이고 만나러 온 사람은 처형 오은숙 씨. 저요. 후회 안 하시죠? 그럼요. 전 제분만 믿어요.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처형과 제부의 은밀하고 수상한 대화. 이 비밀스러운 만남 뒤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축하합니다. 52번째 생일을 맞은 오은숙 씨를 위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짠! 이모 선물. 어머, 지금처럼 늘 건강하세요. 아이고 우리 조카 고마워. 아유, 세상에. 아니 혜수가 뭘 그렇게 많이 찾았어? 저요. 글쎄 이 사람이 새벽 5시부터 준비했어요. 아이고 진짜. 역시 우리 처제밖에 없구만. 처제가 최고야. 아이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별 말씀을요. 어서 드세요. 언니를 위해 혜숙 씨가 솜씨 한번 발휘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잠깐만 좀 하지. 저요, 많이 드세요. 아니 저 됐어요. 제가 할게요. 참. 어째 혜숙 씨의 반응이 좀 과민한 것 같죠? 형부도 무안한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영 석연치 않은 혜숙 씨의 표정.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다음 날 나란히 출근길에 나선 은숙 씨 부부. 두 사람은 재래시장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데요. 회장님 이제 나오세요. 아이고. 제시 요즘 아주 대박이라면서. 남편 용태 씨는 벌써 3년째 시장 상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보, 깜빡했네 내가. 내가 저 사무실에 가서 오전에 처리할 게 있거든. 당신 먼저 가게 가 있어. 알았어요. 하고 오세요. 예. 상인의 사무실에 간다던 용태 씨. 그런데 웬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 처제 혜숙 씨의 가게였군요. 처제, 바빠? 김치 맛있겠다. 보자. 그런데 혜숙 씨는 형부의 방문이 마뜩치 않은 모양이에요. 어쩐 일로? 아니, 어제 처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아니 저 그게 아니라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야. 아이고, 벌써 화요일이네. 아이고, 기분 좋은 화요일이다. 기분 좋은 화요일. 처제, 이따가 저녁에 봐, 응? 형부. 화요일 저녁에 서로 약속이라도 잡은 걸까요? 처제는 좀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그날 밤 불안한 모습의 혜숙 씨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다름 아닌 형부 용태 씨의 차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동서당직이지? 네? 네. 아이, 그러면 조금 늦어도 되겠네. 응? 아니 이건 처제를 대하는 형부의 태도가 아닌데요.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밤에 용태 씨는 처제를 태우고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혜숙 씨가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당신 왔어? 당신 당직이랬잖아. 그게 갑자기 그 박 선배가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래? 아니 근데 여태 가게에 있었던 거야? 어? 저 김치 단체 주문이 좀 들어와서 나 되게 피곤하다. 먼저 씻을게. 그래.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혜숙 씨. 그런데 석준 씨 표정도 심상치 않죠? 그로부터 며칠 후 오늘은 어쩐 일인지 혜숙 씨가 형부를 찾아온 모양입니다. 역시 처제 손짓 최고야. 응? 맛있다. 그럼 저 가볼게요. 같이 먹고 가. 에이, 정말 밥 먹. 알았어요. 바로 그때 언니 은숙 씨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당신 왔어? 형부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넌 얼른 가서 가게 봐. 알겠어. 잠시 후 처제. 도시락 아주 잘 먹었어. 처제. 언니가 뭐라고 안 해? 네. 그래. 처제도 언니 생각해서 말 조심하. 응? 내일 보자고. 응? 뭔가 비밀이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바로 그때 형부. 오늘 끝나고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술? 아이고, 나야 좋지. 응? 네? 웬일인지 형부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권하는 혜숙 씨.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은숙 씨 자매가 다급히 인근의 한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전화 받고 왔거든요. 온수 씨인가요? 네, 어떻게 된 거죠? 남편분의 사체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용태 씨. 그런데 이렇게 온몸에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정황상 타살로 보이는데요. 마치 수장이라도 당한 듯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발견된 용태 씨. 대체 용태 씨는 왜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빼앗기게 된 걸까요? 경찰은
용태 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예. 좀 여쭤볼게요. 네, 혹시 그 때문인가? 예? 그 집이 엄청난 현금 부자 걸라. 그래서 김 씨가 상인을 상대로 돈놀이를 좀 했지. 예? 돈놀이요? 그 사람이 좋아 보여도 돈 받아낼 때는 어마어마했다니까. 사실 씨의 주업은 장사가 아닌 사채업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월 평균 2억 원대의 사채 놀이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채로 인한 원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정하였고 금전 거래를 해온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장기간 사채업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의 난항을 겪던 중 유력한 단서를 발견하고 살해 용의자를 체포하게 되는데요. 용의자는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숙 씨의 제부인 강석준이었는데요. 그는 범행 일처를 순순히 자백했다는 겁니다. 왜 죽였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형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강석준의 자백을 지켜보고 있었던 은숙 씨. 아니에요. 제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남편을 살해하도록 제부에게 지시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은숙 씨. 이거 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김용태 살해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된 처형과 제부. 오은숙 씨가 강석준 씨한테 사주했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 계속 이럴 거예요? 저 형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왜? 어? 이유를 말하라고. 강석준 씨, 오은숙 씨랑 불륜 관계였죠? 자, 하루에 평균 4번씩 통화하고 매일 만난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치정 때문이에요? 처형과 제부가 불륜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다급히 경찰서를 찾은 혜숙 씨. 형사님 아니에요. 너 여기 왜 왔어? 얼른 가. 언니랑 당신이 왜? 형사님, 제가 다 말할게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형사님. 우리 혜숙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얼른 가. 아무 상관없어요. 언니 그만해. 다 말하겠다는 동생과 말리는 언니. 대체 이들에겐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혜수가. 결혼 후에도 하나뿐인 동생을 데리고 살았던 은숙 씨.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하게도 자신의 남편이 동생을 성폭행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은숙 씨. 두 자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김용태는 잔혹하고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미쳤어? 흡주 신고라도 하게? 해봐 어디. 니들 둘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니들 둘 다 이제 내 거야. 나한테서 못 벗어나. 당장 이혼해. 너 죽고 싶으면 자꾸 개겨라. 우린 예전처럼 셋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매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한 김용태. 폭력과 협박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픔을 딛고 어렵게 한 가정을 꾸리게 된 동생 혜숙 씨. 하지만 악몽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잘 지냈어? 형부가 어쩐 일로? 우리 처제 결혼하니까 보기 좋네. 우리 사이 동서는 모르지? 우리 사이라니요. 왜 이래요? 나가주세요. 김용태는 혜숙 씨의 과거를 빌미로 또다시 그녀를 협박하며 유린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부에게 끔찍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혜숙 씨. 그렇게 지옥과 같은 25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요. 누구세요? 웬일이에요? 저요. 들어요. 이 밤에 웬일이에요? 저요.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요? 요즘 형님하고 혜숙이하고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아내의 미심쩍은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석준 씨. 어느 날 아내의 가게 앞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아내와 김용태의 미래를 보게 된 석준 씨. 여보, 어딜 갔다 와?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다고 했잖아. 맞아, 그랬지. 잘 갔다 왔어? 들어가자. 급기야 아내가 거짓말까지 하자 석준 씨는 고민 끝에 처형을 찾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은숙 씨. 저 왜 그러시냐니까요? 제부 미안해요. 혜숙이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악마 같은 놈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당한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저요. 남편의 몹쓸 짓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숙 씨. 결국 제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처죽은 놈 있는 이런 이 자식은 당장 찢어버리고 말 거야. 제부. 그때부터 두 사람은 종종 만나 김용태를 없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혜숙아. 형부가 우리 집까지 어떡해? 우리 어떻게 가요? 놀랍게도 김용태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조카까지 성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용태를 죽여야만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은숙 씨. 제보와 함께 남편을 죽이기로 공모한 아내는 먼저 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 방 안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후 싣고 가서 물속에 사체를 유기했던 것인데요. 사체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쇠덩이를 매달아 사체를 수장한 것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내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가족들마저 그의 행실을 탓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자리에 눕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는 법.
아내가 아니었더라도 김영태가 수십 년간 지은 죄는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요?